네, 안녕하세요. 월요일입니다. 오늘 사실은 일요일인데, 일요일 밤인데, 월요일 날, 이제 저희가 쉬죠.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이제 사실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. 아주 굉장히, 아직, 젊은 분이 최근에 파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셨나 봐요. 그런데 파이코인에 대한 시각, 시선이 아주 좋더라고요. 파이 혁명이라는 분인데,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그 제너시스 블록을 이렇게 올리고,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의 더 타임즈에 올랐던 기사를 올리고, 제너시스 블록에 이런 게 있나 보죠. 2009년 1월 3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메모 있다는 소리. 더 타임즈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영국 재무장관 스티밋 스티밋에서 올린 건데 이거를 제가 보고요. 여기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며칠 어제 그제 아니 어제 뭐 아들 녀석이 제가 소개해준 어떤 사람 덕택에 뭐 1년 이상 스팀에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글을 썼다고 하던데, 이분도 이제 스티밋을 하시나 봐요. 스티밋에서 이거를 받아오셨는데, 이 굉장히 재밌는, 정말 이제 저 같은 늑다리는 이제 은퇴해도 될 것 같은,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앵글을 들고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이제 이분의 시선 중에 이제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게 비트코인이 요즘 왜 오르느냐? 비트코인은 개인보다는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게 많다.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런데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자국화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. 아직까지는 아닌데요. 이건 뭐 기자 양반들 공부 안 하니까 무슨 달러 약세 노리는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 이거는 아니죠. 이게 환율 조작국 전략 구사하는 건 아니죠. 이건 참 앵글이 그런 건데 어, 이게 이제 파이 혁명 이분이 하는 게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.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. 왜 그러냐면 돈을 그러니까 이자에 묶어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돈을 다시 빨아들이잖아요. 그렇죠?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면 이자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달러를 찍어대지만 다시 채권을 만들어서 달러를 흡수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이자에 묶어두면은 안 된다 이거죠. 돈을 암호화폐, 비트코인에 묶어두면 된다라는 거죠.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, 기대감을 가지면 계속 오르죠. 그러면은 괜히 이자 안 주고서도 이 암호화폐, 비트코인에다가 그냥 묶어두게 되면 미국은 저금리 약달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이런 앵글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정말 끝내주는 거고,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을 비트코인처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 그러면 끝내주는 거죠. 그게 파이코인이 될 확률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요 시선이 참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, 이제 이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요. 그러니까 파이 혁명이라는 분인데, 뭐 내용을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게 되면 비트코인은 상위 4%가 전체의 뭐 90 몇 프로를 갖고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도 스티밋에서 발췌한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된 정보 아닌가 싶어요. 보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상위 10위 1위부터 10위까지 1위가 사토시 나카모토
2위가 바이낸스, 3위가 그레이스케일, 4위가 미국 정부, 5위가 마운트 곡스, 6위가 비트파이넥스, 7위가 중국 정부,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, 그 다음에 블랙원, 로빈후드 이런 데서 갖고 있는데 상위 10개, 상위 10위가 전체의 16%, 17%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재밌는 도둑질로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1위 찍은 나라가 있더라고요. 어떤 나라인 것 같으세요? 어, 위대한 코리아, 노스코리아더라고요. 노스코리아가 2조래요, 2조. 훔쳐서 갖고 있는 게. 그러니 엘살바도르가 뭐 우리 비트코인 있어요 하는 거 한 700억, 800억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뭐 도둑질로만 갖고 있는 게 참 대단한 한국인이죠.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니까 파이 혁명이라는 분이 이제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. 그분 영상 파이 혁명 요 분이에요. 파이코인이 제2의 비트코인인 이유. 파이 혁명. 제 구독 뭐 좋아요 해줬는데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나 봐요. 이게 1000명이 돼야지 이게 일불이 들어오건 뭐가 좀 들어오거든요. 아닌가? 옛날엔 그랬었는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. 파이코인이 제2의 비트코인이 젊은 분인데 아주 내용이 좋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어, 비트코인 중 유통 중인 비트코인 중 95% 이상이 4%가 소유하고 있다. 실제로는 1%의 주소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. 물론 이 데이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한계는 각 주소가 하나 이상의 개인을 그렇죠.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뭐 관심 있게 봤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. 이게 이분의 또 이게 또 그게 중요한 그런 이슈도 아니에요. 이 자체가 파이코인이 제2의 비트코인이 이유하는 핵심이 아주 재밌었어요. 그 재밌었던 것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왜 오르느냐 이것도 재밌었고요. 제가 국제금융이나 이게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뭐 당연히 관심이 많아야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백서를 자세히 봐라. 그러면 금융기관 같은 것 없어도 개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화폐 시스템을 제안한 거다. 2009년도 1월 3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도에 또 영국이 뭐 부도가 나네 어쩌네 저쩌네 하니까 야 이거 개인 간에 이렇게 되면 또 부도가 나게 되면 또 개인들이 또 타격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내놓은 거다. 사토시 나카모토는 원래 이런 일반인들 지금처럼 투기 목적, 투자 목적 막 돈귀신들이 붙어갖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는 아니었다. 백서에 이런 걸 보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에 저렇게 가진 자들의 횡포에 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운 개인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. 이게 정말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해요.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 사람이 다뤄요. 그런데 그러면서 또 걱정을 해요. 이제 저도 이제 이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금융위기 같은 게 없어지려면 이게 230개국에 골고루 가야 되고 그다음에 230개국에서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그거를 좀 써줘야 되고 이게 돈이 모세혈관까지 가야 된다. 안 그러면은 미국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피할 방법이 없다.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때문에 세계는 굴러갔지만 세계화는 굴러갔지만 그거는 반드시 금융 위기가 온다. 그런 얘기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파이 혁명님 얘기가
이게 보유 비중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지금 상위 몇 프로가 갖고 개인들은 안 갖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. 가령 북한 같으면 어때요? 북한 급변 사태가 왔다. 북한 급변 사태가 왔다. 그럼 2조 원어치 팔아야죠. 안 그러면 뭐 2조 원을 들고 뭐 누가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2008년도에 막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87년도에 그 블랙 먼데이도 그렇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잖아요. 마진콜이 계속 걸리니까. 근데 이게 상위 몇 개가 갖고 있다가 보니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게 되면 어떻게 되지? 자산 불균형으로 심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어떡하지? 그러면 공포에 휩싸이는 이 패닉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광기로 올라갔다가 패닉으로 팔게 되는데 막 뒤따라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그러면 달러 같으면 돈을 찍어서 살려내기도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야지? 어떻게 뭐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.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5배, 3배, 10배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파생형 상품 다 빠개지고 망가진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은행 망가지고 금융기관 망가지고 구제금융은 해줄 방법도 없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. 사토시 나카모토가 걱정하던 이 2009년도 UK도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거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. 이 얘기가 이제 있었고요. 파이코인은 근데 어떻게 되느냐?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약 한 10년 후에 2019년 3월 14일에 출시가 됐다. 근데 파이코인의 백서를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. 그냥 뭐 평범하다라는 거예요.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? 이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추구한 것이다.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한다. 그렇게 뭐 얼마 간다가 아니었다. 이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의 처음에 이 제너시스 블록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 그냥 이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금융기관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는 개인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추구한 거다. 근데 이게 동기신들이 달라붙어 갖고 지금 이렇게 되긴 됐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와 비슷하다. 파이코인은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뭐 이런 알트코인하고 다르게 뭐 백서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없다. 그냥 비트코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라는 거예요. 이분 얘기가 이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본래의 의도가 이 동기신들에 의해서 망가져서 지금 이상하게 됐지만 그 이루지 못한 꿈을 파이코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?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 못다한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.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. 6년간 보지 않았습니까? 230개국 전 세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산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이루어냈습니다. 6년간. 지금까지 출시된 그 수천수만의 모든 암호화폐들 중에서 이렇게 실물 생태계가 구축된 암호화폐를 보신 적이 있나요?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마치더라고요. 파이는 정말 혁명이다.
그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를 요 분이 하신 거예요. 파이 혁명 하시는. 이거 좀 이런 분들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뭐 1000명도 안 되네.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. 제 영상에선 저 한 번도 뭐 구독, 좋아요, 뭐 이런 거 뭐 눌러달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, 이렇게 뭐 파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눌러주시면 좋죠. 그래서 이분 영상 중에 이제 이 저 비트코인 보유량 요거 보다가 좀 봤고, 그리고 비트코인이 요즘 왜 오르느냐? 왜 오르느냐? 아,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이자를 주지 않아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네. 저금리 약달러가 가능하네. 자국화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말 되네. 예, 말 돼요.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겠죠. 근데 230개국에서 전부 비트코인을 하지는 않을 거고 230국에서 파이코인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죠? 그렇죠? 파이코인은 특히 무역 흑자국 같은 나라들 예전처럼 옛날에 제 또래 되신 분들은 그 1980년도 이후에 무역 흑자 기억하신 분들은 통화안정증권, 외국한 평형증권, 뭐 통한채, 뭐 외평채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고 전부 그냥 미국 채권 사버리잖아요. 야, 그러면 파이코인 1000억 개가 파이코인이 뭐 1000억 개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나중에는 이게 230개국이 지금 비트코인처럼 자국 화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국이 파이코인을 보유한다. 끝내주는 시나리오죠. 그래서 파이혁명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걸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